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SSG의 약진이 기대되는 이마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자체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하나씩 차분히 그 반기 보고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이마트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268장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인즉슨 이번 영상은 상당히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자 조금 머리를 쓰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아래 그 계열사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마트는 신세계 사업 부분인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 기점으로 신세계 대형마트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되어 설립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158개점의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은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를 보면 계열사 엄청 많죠. 이마트 에브리데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집 주변에 슈퍼마켓으로 있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는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쑥닷컴, ssg.com은 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세계 프로퍼터 이게 뭐냐? 뭐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필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또 조선호텔, 그 웨스틴 조선 있죠? 조선호텔이 이마트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IT 기업이고 신세계 푸드도 이마트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건설도 이마트의 기업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 한인점만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종속 회사들을 두고 있고 그 회사들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최대 주주 변동 현황인데요. 뭐 특별히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대표님이시죠. 정용진 님께서 장래를 추가로 매수했었다라는 게 눈에 좀 띄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 ssg.com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 그 2018년 12월 달에 물적 분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물적 분할이 되었고 2019년 3월 달에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이후에 그 ssg.com으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마트몰을 많이 써왔는데 이마트몰을 쓰신 분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ssg.com을 벗겨서 이게 뭐지? 라고 하셨을 텐데 결론은 이마트몰이 그냥 상호 변경만 했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유상증자 7천억을 했었다라는 게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가는 게 그 뭐 스타필드도 있고 하지만은 SSG가 가장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마트24도 관심이 가고 트레이더스가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늘 알아보고 하는 부분,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천만 주고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787만 주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배당도 봐야죠. 배당을 보시면 계속 꾸준히 2,000원 정도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연결 기준으로 재작년에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500억 벌었을 때 2,000억. 작년에 뭐 별로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2,000억. 근데 올해가 더 좋으니까 올해도 뭐 2,0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느낌이? 2,000원 정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자,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윗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내려가고요. 자, 특히 영업의 경향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업 이런 건 침체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자, 뭐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와 영업 규제 강화, 이건 아시죠? 대형마트의 시장 포화 및 타업체와의 경쟁 심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마트 자체는 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할인점이 지금 좋지 않죠, 계속.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채널과의 경쟁으로 확대가 예상되어서 체험형 공간 확대 및 모바일 채널 강화가 대형마트 사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의 궤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궤향. 자, 2019년도 서울 1호점인 월계점을 시작으로 스타필드시티 부천점과 스타필드시티 부산 명지점을 신규로 오픈하여 18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더스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문점으로는 부진점 폐점, 그리고 점포별 효율 제고, 브랜드 구조 조정 등으로 수익성 담보한 사업 구조 개편하고 있다. 전문점이 뭐냐? 할인점을 알겠다. 그죠? 주변에 있는 이마트. 그 전문점 트레이더스도 아시죠? 주변에 있으실 거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전문점은 이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전문 브랜드들이에요. 뭐 이슈가 됐던 걸 이야기해드리면 뭐 삐에로 그리고 뭐 부츠라고 건기식 약간 H&B 매장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사업은 SSG겠죠. 여기 PP센터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마음에 들어요. 이게 PP가 약자가 뭐 픽앤 패키지 센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약간 가물가물하네요. 기억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신선과 가공식품 등 식품 관련 그로서리의 경쟁력 회복 및 차별화, MD 특성에 맞는 가격 방향성 수립으로 고객과 시장 중심으로 경영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공간 재구성과 상품 구성 최적화를 통해 기존 점의 성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할인점들이 계속 매출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해서 뭐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규점들 오픈해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문점들 돈 안 되는 애들 접고 수익성 개선을 하겠다라는 전반적인 이마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재해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보셔도 향후에 이마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장 포인트는 온라인 사업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에브리데이는 슈퍼마켓이라고 했어요. 슈퍼마켓인데 할인점이 흡수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둔화되는 섹터죠. 슈퍼마켓. 요즘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할인점을 편의점을 더 많이 가시죠. 대부분. 자, 영업의 경향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주력이 슈퍼마켓 사업과 그리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도매 온라인몰 두 가지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부실 점포는 폐점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 결론적으로 이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마트24 중요한 신규 먹거리죠. 사실 편의점 사업이 좀 레드오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4,89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GS가 몇 개 정도 되었었는지 지금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투자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한창 오를 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한 2만 개, 2만 개에서 4만 개? 뭐, GS랑 CU 합쳐서 4만 개인지, 뭐, 각각 2만 개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이로는 매우, 뭐, 2만 개도 한 5배, 그리고 4만 개는 뭐 거의 뭐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달리 이야기하면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낙관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점포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프리미엄 상품을 도입할 거고, 무인 점포를 확대해서 선도 이미지를 구축해서 차별화된 편의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차별화된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상품을 딴 곳보다 뭐 더 도입을 하겠다. 어떻게든 기존의 CU나 GS 같은 편의점과 선긋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ssg.com인데요.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로부터 그 온라인 사업이 물적 분할이 되었고, 그리고 3월 1일에 신세계몰과 합병돼서 ssg.com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경쟁 우위는 저도 그래요. 이마트몰을 쓰고 난 뒤에 그냥 ssg.com을 계속 쓰거든요.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하나의 그거고, 좀 뭔가 검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백화점이나 뭐 몰을 직접 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라 조금 신뢰도가 타사에 비해서 저는 높아서 ssg.com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프터인데 이거 뭐 부동산 개발업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스타필드나 이런 부분도 판매보다는 사실상 부동산 영업, 뭐 부동산 땅 장사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뭐 복합 쇼핑센터를 요즘에 훨씬 더 선호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뭐 임대를 주든 해서 뭐 돈을 벌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통상적인 그 대기업에 있는 IT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매출이 크게 크진 않아가지고 넘기도록 할게요. 신세계 조선호텔도 지금 사실 돈 먹는 하마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그 느낌 오시잖아요. 이마트에 있으니까 뭔가 푸드 회사는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수직 계열화에서 매입 조직으로 도매시장에서 원물을 매입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싸게 산다. 그리고 직구매랑 계약 재배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원료를 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건설인데요. 보통 대기업 계열사들이 또 건설사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지고 있고,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거 뭐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몰, 대형 판매시설 건설, 뭐 이마트나 신세계 관련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골프장 사업과 아쿠아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골프장 사업에 눈이 엄청 가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골프장 뭐라고 하죠? 그 연회비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회원권이라고 하죠. 회원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골프장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마트 베트남인데 굳이 체크한 이유는 이마트 베트남이 현지화로 엄청 잘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통 쪽도 관련된 그 현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야기를 듣는데요. 베트남 현지화를 시켜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반가운 마음에 체크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내용 다 봤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아직도 유통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익도 대부분 발생하고요. 아까 돈 먹는 하마라 했던 조선호텔, 이게 100만 원일 건데요. 거의 뭐 327억, 그 할인점으로 500억 벌었는데 여기서 327억이나 까먹었어요. 근데 당장은 해결할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생각보다 돈을 좀 벌어주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뭐 보통 제가 원재료를 보는데 여기는 안 보는 이유가 좀 혼자서 한번 보셔도 뭐 크게 이슈는 없을 내용들이라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설비 현황인데요. 여기는 영업용 설비예요. 영업용 설비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마트 매장보다는 트레이더스 매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레이더스가 상당히 매장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 트레이더스 쪽이랑 그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한 11개 정도 매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짓는 거는 신규 지점 신설 계획이죠. 스타필드 안성 짓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 부산 연산동 핫한 동네예요. 부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연산동 중심지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비 신설 매입 결론적으로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건 또 SSG닷컴이에요. 결론적으로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환경 개선인데 결론적으로 좀 더 유통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말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쪽 쪽을 사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마트랑 그 투자하려는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달리 보였습니다. 좀 더 제 생각에 확신이 좀 더 들었고요. 그리고 뭐 국내외 매출 이런 거는 뭐 사실 거의 대부분 내수죠. 내수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체크해보는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인데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이마트가 소싱해서 저희한테 팔 거고요. 그리고 에브리데이도 마찬가지로 210개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자한테 직접 사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겠죠. 이마트24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가 이마트24에 납품하고 이마트24가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가 될 겁니다. SSG닷컴도 똑같죠. MD가 소싱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 이게 B2C 기업이라 너무 당연히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그 신세계 건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계열은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매출처로 스타필드 안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주 현황에서도 보시면 아까 똑같은 부분을 체크해봤어요. 연상동 이마트 타운 현장, 그리고 남아 트레이더스 현장, 스타필드 안성, 스타필드 청라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신세계 건설의 자체 브랜드인 빌리브도 눈에 보입니다. 뭐 여기 빌리브 스카이, 그리고 빌리브 트레이체, 빌리브 메트로뷰, 그리고 빌리브 파비오드 가사 현장, 그리고 빌리브 버머, 그리고 빌리브 인테라스 이렇게 본인들 그 브랜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네요. 각 부분에서 다들 건설 쪽이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불을 당겨 놓아서 포트폴리오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상의 주요 계약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제 말이 조금 이슈가 될까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와 매수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좀 더 이마트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라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마트에 투자는 가장 큰 핵심 이유는 SSG 때문인데 이 계약의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프락사 아시아투 유한회사랑 7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매수 청구권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2023년 사업년도 주식회사 SSG닷컴 총 매출 요건 또는 IP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건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마트가 물적 분할로 100% 자회사 형식으로 지금 SSG닷컴을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요게 유상증자 받으면서 아마 또 지분 비율이 낮아졌겠죠. 낮아졌는데 결론은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지배를 혼자서 하게 되면 상장을 할 때도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매각을 할 때도 쉬워집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마트가 SSG닷컴을 상장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SSG닷컴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로 인한 이마트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꼭 IPO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진짜로 IPO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혼자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미래죠. 해도 워낙 미래라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아서 짚어드리고 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직접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항상 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기 말이랑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죠. 더블 가까이 늘었고 매출 채권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재고자산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크게 평상시와 달라 보이진 않아요.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 거의 똑같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체크를 안 했고요. 매입 채무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매입 채무 살짝 늘어났고 단기 차입금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상품권을 굳이 제가 표시를 했는데 상품권을 표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품권이 발행하는 회사들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도 있죠. 그런 기업들의 장점이 뭐냐면 상품권은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로 잡히는데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고 실제로 판매되고 난 뒤에 요즘 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 안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까먹고 안 쓰거나 혹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심지어 대출 원금이 사라지는 혜택도 있어서 상품권이 하나의 대출 대용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단 상품권을 너무 남용해서 발행할 경우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요. 금강제화 상품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엄청 많이 돼서 판매가 되죠. 그래서 상품권은 좀 양날의 검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차입금도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비유동 부채도 거의 늘지 않았죠.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자 했고요. 저희가 지금 주석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주석을 보기에는 이게 저는 쭉 다 봤어요. 주석까지 쭉 다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요.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전년도 분기보다 꽤 늘었어요. 꽤 늘었고 판관비도 동일하게 늘어서 이거 보시면 여기는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는 아직까지 흑자 유지 상태입니다. 흑자 유지 상태.
지금 어쩌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 흑자가 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주석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방송 지금 하는 이 영상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마트 2분기 실적 IR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매출은 5조 188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4억이 났으나 순이익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뒤에서 참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마트 부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점이 좀 매출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역신장 폭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는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서 매출이 늘고 있고, 전문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삐에로 쇼핑이라든지 부츠 같은 그런 것들 폐점을 해서 적자폭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할인점 같은 경우 매출은 거의 뭐 작년이랑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은 이건 뭐 안타깝게도 2분기는 마이너스가 났고요. 1H 총으로는 지금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흑자, 작년보다 흑자폭이 좀 줄긴 했죠. 트레이더스는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인데요. SSG.com 신장률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 성장했고 1분기에 41% 성장했는데 2Q에 또 42% 성장했어요.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계속 그 시장을 먹어가다 보면 이 부분 또 결론은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마트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그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 협상력 우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덕분에 매입 단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얘도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두 개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적자폭 정말 많이 줄었죠. 112억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늘어났네요. 아하, 늘어났네요. 그렇구나. 이게 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줄어든 거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뭐 늘긴 늘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고 있고 향후에는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생길 거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때문에 흑자가 났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 부분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는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추진 전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SSG 쪽에 엄청 어떻게 성장해가나 트래킹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PP센터 대형화랑 효율화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할인점 매장들을 PP센터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 하나의 할인점들을 물류 거점 센터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신선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업체가 수도권에 하고 있다라면 이마트는 이제 지방도 다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도 꾸준히 더 출점을 해서 향후에는 25개점까지 그 기점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국내 할인점은 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돈 안 되는 매장들 폐점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을 또 같이 폐점을 하고 있죠. 다른 기업들도 이걸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 타사의 시장까지 먹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보통 마트들이 같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홈플러스 있는데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있는데 뭐 롯데마트가 있는 이런 구조라 그 부진 매점들이 폐점을 했을 때 살아나 있는 그 매장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회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분 구조랑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마트 2분 그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했으나 최대한 꼼꼼히 한번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은 SSG닷컴이 매출이 꾸준히 거의 뭐 QQ 성장 40%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턴할 것이고 그리고 이마트24도 턴할 텐데 결국은 할인점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SSG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이마트24가 어떻게 성장할지 꾸준히 트래킹하고 따라온다라면 하나의 좋은 투자할 수 있는 대안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뭐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조금이라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그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